버드나무가 있는 큰 바위 옆 맑은 계곡물 속에 송사리, 붕어, 미꾸리, 참개, 가재 등이 훤히 보이네요. 모래톱을 배경으로 한 다른 한 폭에는 멸치, 노란가오리 같은 바닷물고기와 꽃게, 갯가재, 새우 같은 갑각류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이로 가리비, 조개 등도 보이네요.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서민들의 소망을 담은 어해도는 주로 병풍으로 제작되어 결혼식이나 제사 등 각종 행사의 장식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수초가 듬성듬성한 가운데 쏘가리나 잉어 한두 마리를 그리는 게 일반적인 어해도인데 이 그림에는 자그마치 66종류의 물고기, 게, 조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 8폭 병풍을 그린 장안종은 화원 집안으로 유명한 인동 장씨 출신으로 증조부 장자욱, 조부 장등만, 숙부 장경주 등 3대가 어진화사로 뽑히기도 했답니다. 다른 중인 가문과의 결혼으로 신분을 더 견고하게 유지해 8대에 걸쳐 30명 이상의 화원을 배출했는데 장안종 역시 화원 가문으로 유명한 개성 김씨 김응환의 사위였답니다. 장안종과 그의 아들 장준량은 조선 말기 어해도 분야에서 뚜렷하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조선 후기의 여학문인 유재건이 쓴 이향견문록에 의하면 장안종은 젊었을 때 숭어, 잉어, 게, 자라 등을 사서 그 비늘과 등껍질을 자세히 관찰하고 본떠 그렸는데 그 그림의 박진감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안종에 남아있는 작품 대부분은 물고기 그림이지만 특이하게도 책가도 한 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존하는 책가도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앞선 작품으로 쌍희자 문양을 새긴 휘장에 둘러싸인 독특한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자리에 노란 휘장으로 책가의 유용을 더욱 돋보이게 한 독특한 작품인데요. 휘장 안으로 8칸에 각각 4-5단의 층을 이루는 책꽂이가 있고 그 위에 책, 중국산 도자기, 문방구, 과일, 꽃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행한 선투시도법의 공간에 음영법까지 표현되어 있고 술에 달린 구슬 장식에는 하이라이트까지 표현하는 등 서양화법에 대한 장안종의 이해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왼쪽 제1폭 아래 부분의 휘장과 칸막이 틈새로 보이는 도장에는 장안종인이라 그려넣어 작가를 밝히기도 했어요. 어해도로 유명했던 화원인 만큼 화면 중심부에 자신의 장기인 새우 2마리와 연꽃을 그려넣었고 이 어해도 부분을 중심으로 칸막이와 단을 대칭형으로 구성했습니다. 책가의 맨 아랫단은 오동나무를 태워 무늬를 낸 문이 있고 맨 오른쪽에 열린 문 안쪽으로 엿보이는 책들에서 장안종 특유의 익살이 느껴지네요. 사실 장안종은 평소에 들었던 야한 우스갯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130여 편을 모아 어수신화라는 책으로 묶어내기도 한 독특한 행적의 화가입니다. 장안종은 솜씨가 뛰어나 국왕직속의 규장각에도 차출돼 활동했는데요. 정조 19년인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수원화생의 현릉원을 참배하며 그 과정에 있었던 주요 행사들을 그림과 의궤로 남기게 했는데 장안종은 이 그림, 화성릉 행도에 김득신, 이인문 등과 함께 참여하여 포상을 받기도 했어요. 이 8폭 병풍은 웅장한 화면 구성과 정교한 세부 묘사도 훌륭하지만 온화하고 안정감 있는 색채를 사용하여 궁중 행사도에 풍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조개 등을 그린 어개화첩의 1면과 2면에는 각각 쏘가리, 가오리와 꽃게가 그려져 있는데요. 물가에 늘어진 복사꽃 가지 아래서 논일고 있는 쏘가리는 자연에 은거하는 유유자적한 삶을 은유하는 그림입니다. 물고기 몇 마리를 그리는데 머물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그리는 화가를 꿈꿨던 장안종이 조선에 있었다면 스위스에는 투명하게 빛나는 물고기 등으로 그림 속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 파울 클레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물감의 얇은 층 아래에 다양한 색상의 층이 있습니다. 클레는 이 아래의 색을 드러내기 위해 검은색 물감을 긁어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었는데요. 물고기, 식물, 인간, 시계탑이 공존하는 초현실적인 풍경입니다. 자로 그은 듯한 날카로운 선, 인물 윤곽선을 가는 선, 다양한 고기 빛깔 등이 인상적인 이 우주의 물고기 그림은 클레의 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면을 보여주는 걸작 중 한편으로 꼽힙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음악가 부모를 둔 파울 클레는 일찍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음악과 미술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화가의 길을 선택했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동료 화가들과 함께 아프리카 튀니지를 여행하면서 색채에 눈을 뜨게 된 클레는 색채가 내 안에 들어왔다. 색채와 나는 하나다. 라고 선언합니다. 또 다른 물고기 그림 고기를 에워싸고는 물고기의 마술과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기묘한 인상을 풍기는 큰 물고기 한 마리가 그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별다른 변형을 주지 않았는데도 기묘한 인상을 풍기는 이 물고기와 다른 양식화된 기호들이 동질의 것으로 표현된 것은 클레의 우주 사상을 반영합니다. 클레는 물고기뿐 아니라 새도 자주 그렸는데요. 밤을 생각나게 하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7마리의 노란새가 화면의 이곳저곳에서 연주자들을 응시하고 있는 노란새가 있는 풍경은 클레의 또 다른 환상세계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위 한 마리의 새가 구름에 거꾸로 매달려 공간의 상하 관계를 뒤집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고 환상적인 정원 그림은 너무나 음악적이어서 자신감 넘치는 새들 하나하나가 음표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조각된 식물의 잎사귀들은 마치 종이처럼 춤추는 것 같아요. 바이올린 연주자로 관현악단의 단원이었던 클레는 그림 속에 음악을 자주 등장시켰는데요. 클레의 그림 속 세상은 색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세상이기도 했죠. 지저귀는 기계에는 성냥개비 모양의 새 4마리가 등장합니다. 횃대에 앉아 한껏 목청을 높이고 있는 새들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뮤직박스처럼 옆에 있는 L자형 손잡이를 돌려 기계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클레는 천사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천사 그림은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우스꽝스럽거나 때로는 그로테스크해서 미의 극치로서의 천사라는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고 있어요. 천사 그림 50여 점 중 절반 이상이 클레가 죽기 전 2년 동안에 그렸기 때문인지 천사들은 완성된 형체 없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변화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엾은 천사 역시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 하지만 머리가 무거워 뜻대로 되지 않는 유머와 그로테스크가 공존하는 천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클레는 이렇게 인물, 땅 같은 구상적인 모티브에서부터 화살표, 십자가 같은 간결한 기하학적 형태나 각종 문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그렸고 말년에는 그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원시적이고 구상적인 선으로 작품을 표현했습니다. 물고기와 개 그림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조선 화원화의 명맥을 이어간 장한종. 독창적이고 다양한 주제와 기법으로 그림 속의 새로운 세계들을 창조해낸 파울 클레. 두 화가가 그린 물고기들은 어떤 꿈을 담고 헤엄치고 있는지 만나러 가볼까요?